23살이 되던 해, 내 삶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너무도 심오한 상실이어서 내 영혼의 한 부분을 쪼개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한결같은 강인함과 지도력을 보여주셨던 분이 슬픔과 해결되지 않은 유산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45세의 어머니는 슬픔의 기로에 서 있었고 교제에 대한 인간의 갈망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의 아침 시간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불과 2달 만에 새로운 파트너를 우리 삶에 맞이하면서 말없이 실망할 정도로 짧았습니다. 아버지의 웃음소리가 새로운 생소한 연극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지혜로운 척 세상의 재산을 나에게 물려주셨고 어머니를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은 채 남겨두셨습니다. 결혼의 합법성에 구속되지 않은 어머니의 일시적인 시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의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저녁 나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희망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잠정적으로 재산 중 하나를 나에게 양도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당신의 새 아버지에 대한 환영에 몸짓일 것입니다. 나는 그 사이에 갇혔습니다. 효도의 반석, 법적 불가능의 힘든 자리 어머니, 나는 아버지의 선견지명에 무겁게 대답했다. 비록 그 성향이 나에게 닿아도 21살이 될 때까지 내 손은 묶여 있을지라도 그녀의 새로운 파트너가 우리 삶에 데려온 것은 아니다. 그의 존재뿐 아니라 새로운 가족을 만들기 위한 그녀의 노력에 초점이 된 18세와 19세의 자녀와 함께하는 것, 역동적이면서도 노골적으로 무관심하지 않은 어머니의 관심은 눈에 띄게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었고 여행과 나들이는 흔해졌지만 나의 초대는 흔해졌습니다. 이 모임에서는 조부모님과 함께 다른 곳에서 더 나은 친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암시로 종종 은폐되었습니다. 무언의 메시지는 분명했지만 17살에 내 집에서 외부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소란스러운 논쟁이 집을 떠나는 촉매제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은 한때 나의 안식처였습니다. 어머니는 조부모님과 잠시 함께 계시다면 차분하지만 후회가 깃든 목소리로 말씀하신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익숙하면서도 먼 조부모님의 집에서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대립과 분노가 나에게 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방문은 매번 빈번했고 우리가 분열된 가족을 통렬하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는 우리 사이에 형성된 격차를 메우려고 노력했지만 가정의 평화에는 희생이 필요하다고 나에게 확신시켰습니다. 나는 청년기의 격동의 물살을 헤쳐나갔습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남겨준 재산은 그의 유산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대학 졸업 후 나의 미래 열망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원천으로 구상하면서 재산 중 하나를 개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머니에게 내 계획을 알리기로 결정한 날, 집은 또 다른 휴가를 위해 거주자들을 비워두고 서 있었습니다. 내 전화는 응답이 없었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변경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물쇠가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당연히 내 것이었던 것을 되찾겠다는 의도를 선언했습니다. 혼란과 분노가 뒤따랐습니다. 어머니는 분노의 가면을 쓰고 뒷마당에서 저를 만났습니다. 감히 그녀는 감정에 떨면서 목소리를 외쳤습니다. 나는 그녀의 분노를 만났습니다. 내 결정을 설명하는 차분한 결심과 그들이 새로운 숙소를 찾아야 했던 제한된 시간, 그녀 남편의 분노와 그녀의 의붓딸의 눈물은 나를 거의 동요시키지 못했습니다. 내 결정은 마침내 필요성과 내 독립을 주장하려는 오랫동안 무시되었던 필요성에서 탄생했습니다. 가족은 빠르고 가혹했지만 내 안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나는 가족 불화의 폭풍우를 헤쳐나가고 어머니와 대결한 후 며칠 동안 자기 결정을 추구하면서 내 행동을 인도한 아버지의 유산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고독과 성찰의 서재였습니다. 한때 가족의 따뜻함에 보루였던 집은 이제는 과거의 대화의 유령이 메아리치는 몰룸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 방들을 돌아다녔습니다. 각 구석구석은 아버지의 유산의 그늘 속에서 보낸 어린 시절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나 자신의 자율성을 위해 집의 침묵은 나를 무자비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비난과 상처받은 감정의 불협화음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어머니의 가족 한때 먼 친척들이 가끔 모임의 렌즈를 통해 지켜보았지만 이제는 내 행동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 비판하게 되었습니다. 실망과 오해가 가득한 말은 나를 가족 불화의 건축가로 묘사하려고 했습니다. 소란 속에서 이성의 고독한 목소리가 조부모님의 집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내 삶의 폭풍 후 속의 안식처는 지혜와 관점이 제공되는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인생에 대한 판단이 없다면 할아버지는 자신의 목소리가 위안이 되는 봄은 우리가 선택한 실로 짜여진 테피스트리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떤 실은 어둡고 어떤 실은 밝지만 그림을 완성하려면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위로가 저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조언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에 대한 관리 책임에 대한 감정의 폭풍이 나에게 무거운 짐을 주었습니다. 나는 내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곤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부재를 느꼈던 남자 부동산 개조는 재정적 노력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을 목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계획이 구체화됨에 따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려움에 맞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의 구조와 얽힌 과거를 지나서 나는 우리의 대결 이후 며칠 동안 어머니의 침묵을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한때 내 삶을 웃음과 질책으로 가득 채웠던 그 여자는 이제 그녀의 행동이 그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때 타협과 이해로 이어졌던 우리 사이의 공백은 이제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개조 공사가 시작되면서 망치와 톱소리가 내 생각의 사운드 트랙이 되었습니다. 각각의 생각은 가족 유대의 취약성을 일깨워줍니다. 노동자들은 개인적인 혼란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일을 수행하면서 부지런히 일을 계속했고 나는 그들의 발전에 감탄했습니다. 나는 집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초를 추구하는 삶의 재건축을 반영한 내 자신의 여정을 보았지만 미래에 집중하는 동안에도 과거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비록 확신에 차 있었지만 내 결정은 어머니와 나 사이에 틈을 열었고 날이 갈수록 넓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한때 희망에 찬 중얼거림이었던 화해의 속삭임은 이제 선택과 결과의 미궁에서 길을 잃은 먼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한때 가족의 실타래가 조화롭게 섞여 있었는데 이제는 닳고 흩어진 것처럼 보였던 내 삶의 테피스트리 내 앞에 놓인 과제는 단지 집의 물리적인 구조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집을 엮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불확실성에 직면하여 매일 진행되는 개조 공사는 과거의 층을 벗겨내고 벽이 허물어지고 재건되면서 우리 삶에 펼쳐지는 드라마를 조용히 목격했던 구조물의 뼈대를 드러냈습니다. 나는 침묵의 메아리와 씨름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일시적인 틈이 무시무시한 장벽으로 굳어지면서 통신의 부재가 어머니와 나 사이에 자리 잡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은 응답하지 않은 전화와 UNR이 이 침묵 속에서 답한 메시지로 점점 더 커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기억에서 위안을 구했습니다. 그가 나에게 심어준 가치를 안내하고 상기시키기 위해 남겨둔 유산에 나는 오래된 사진과 편지를 각 조각에 쏟아부었고 그 사람을 묘사할 때 그는 조용한 순간에 종종 분배되는 아버지의 지혜였던 퍼즐을 만들었습니다. 반사는 이제 뉴파운드 클래러티와 함께 울려 퍼졌습니다. 고독 속에서 폭풍을 헤쳐나가도록 안내하는 비컨의 그의 말은 재정적 필요성에 의해 추진된 작업이 각자의 치유를 위한 개인적인 탐구로 발전하자 재산이 내 희망과 혁신을 투영하는 칸다가 되었습니다. 페인트 선택부터 비품 선택까지의 결정 나는 나의 정체성을 주장하면서 아버지의 기억을 기리기 위해 노력했고 물리적 공간이 변형됨에 따라 명백히 나의 것이었던 공간을 조각했고 집에 대한 나의 이해도 역시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관계의 테피스트리 헤어진 가장자리와 찢어진 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로 묶는 복잡한 연결에 짜임 새로운 벽과 새로 단장한 공간이 있는 집은 갱신의 가능성에 대한 증거로 서 있었습니다. 역경에 직면했지만 어머니의 마지막 침묵은 내 노력 위에 그림자처럼 남아있는 해결되지 않은 긴장을 끊임없이 일깨워 주었습니다. 한때 친숙한 위안이 이제 빈 방을 통해 메아리치는 어머니의 목소리,
내 방 구석구석을 괴롭히는 유령의 존재. 마음이 약한 순간에 나는 내 결정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내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 의심의 무게. 내 행동이 너무 가혹했다면 다른 길이 소원이 아닌 화해로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답할 수 없는 이 질문들은 복잡해서 이미 격동하는 감정에 혼란을 더했습니다. 혼란에도 불구하고 나는 창조 행위에서 평화의 순간을 찾았습니다. 자기 발견을 향한 나의 여정을 물리적으로 표현하는 개조 공사. 한때 충성심과 무언의 불만이 대립하던 전쟁터였던 집은 서서히 과거가 머무는 안식처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완료됨에 따라 미래를 결정하지 않고도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변화된 공간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나를 둘러싼 나의 노력의 가시적인 결과는 혁신으로 인해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나에게 도전하는 나의 관점도 바뀌었습니다. 가족 역학의 복잡함과 상실의 지속적인 영향에 맞서십시오. 도전으로 가득 찬 여정은 취약성에 있는 힘을 드러냈습니다. 다음 장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인간관계의 복잡성을 탐색하는 데 필요한 용기. 한때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가을의 테피스트리가 풍경 전체에 펼쳐져 호박과 금의 모자이크가 세상에 펼쳐질 때 우리가 감히 탐구할 조용한 공간에서 치유가 시작된다는 미묘한 알림을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속삭였습니다. 과거의 제 벽은 한때 동족에 대한 침묵의 증인이었고 가족 관계의 흐름은 이제 새로운 시작에 대한 약속으로 공명되었습니다. 사랑과 성찰의 노력은 공간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변화의 씨앗도 뿌렸습니다. 내 안에서 변화하는 계절의 시원한 포옹 속에서 나는 집의 경계와 내 동반자가 된 고독을 넘어 모험을 떠났습니다. 끝없는 리듬과 끊임없는 움직임으로 바깥 세상은 나 자신을 다시 엮기 위해 삶의 테피스트리에 다시 합류하라고 손짓했습니다. 공동체의 구조 속으로 내 발걸음은 나를 균열이 깎이기 전에 기억이 스며든 익숙한 장소로 나를 이끌었습니다. 가족 사이에 틈이 있었습니다. 커피숍은 나의 어머니였고 나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컵 위에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의 조언이 뒤섞인 공원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소리와 함께 이 여행 중에 내가 만난 복잡한 내 삶의 디자인의 실이 한 가닥. 한때 내 삶의 테피스트리에 생생한 실이었던 오래된 연결과 새로운 연결이 이제는 희미해지거나 끊어진 대화가 처음에는 테스트하는 것처럼 잠정적으로 펼쳐졌습니다. 이러한 교환에서 오랫동안 피했던 강물에서 나는 내가 무의식적으로 추구했던 폐쇄가 아니라 내가 새롭게 하기 위해 노력했던 집과 같은 관계도 변화를 겪을 수 있다는 더 심오한 이해를 발견했습니다. 가족의 오랜 친구 어머니가 살던 세상의 통로 어머니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창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의 투쟁과 내 마음속에서 이야기를 너무 흑백으로 나누었던 틈에 대한 어머니의 관점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레이가 우리의 소원에 대한 더 복잡한 그림을 그렸다. 이 새로 발견한 지식은 균열을 하룻밤 사이에 치유하지도 못했고 먼지처럼 쌓인 침묵의 세월을 녹이지도 않았지만 분노와 오해의 안개 속에서 나를 안내하는 등대 역할을 했다. 변화와 같은 용서에는 인내의 노력과 계절이 지고 겨울의 추위가 가면서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불완전성과 우리 내부의 불완전함에 맞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교차로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내 앞에 있던 집은 한때 내 고립의 상징이 이제는 이 계시를 통해 내 가족 테피스트리의 다른 가장자리에 새로운 실을 엮기 위한 화해의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나는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으로 올리브 가지를 뻗었습니다. 우리를 묶는 복잡한 감정의 그물, 단순하면서도 의미가 있는 몸짓은 우리 관계의 찢어진 구조를 고치기 위한 여정의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실수와 좌절의 가능성이 가득한 불확실했지만 다가가려는 행동은 내 안의 변화에 대한 침묵의 증인은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변화의 힘과 인간 정신의 회복력에 대한 증거는 나 자신의 미궁 속에서 희미한 희망의 빛이 시작되었습니다. 길고 폭풍우가 치는 밤이 지나고 새벽의 첫 번째 광선처럼 나타나 이제 자랑스럽고 새로워진 집은 내 인생의 이 장에서 자기 발견의 여정과 화해를 향한 힘든 길에 대한 침묵의 증인 역할을 하는 내 안의 변화를 반영했습니다. 화해의 개념은 평화에 대한 단순한 욕구를 넘어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발견한 다리를 재건하는 복잡한 춤을 탐색하면서
침묵의 틈을 연민과 인내의 실로 연결하려는 공감 추구를 이해하기 위한 탐구가 되었습니다. 작은 잠정적인 몸짓으로 하나하나 손을 뻗는 올리브가지 어머니를 향해 뻗어나가는 전화응답이 없는 전화공허 속으로 보내는 메시지, 연약하지만 끈질긴 우리 관계의 구조를 꿰매려는 모든 시도, 위협적인 적이 힘을 잃기 시작하면 침묵, 끈질긴 연결 노력으로 그 가장자리가 틀어지고 예상치 못한 돌파구가 터지고, 조심스러웠지만 대답은 마치 창문이 금이가 열린 것 같았고, 신선한 공기의 첫 숨이 오랫동안 봉쇄된 방으로 들어와 처음에는 긴장된 대화를 봉인했습니다. 그리고 어색함은 점점 그들의 리듬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사이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말이 더 자유롭게 흘러갔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일상의 세부 사항을 이야기하고 밟아야 할 안전한 기반이 되었지만 천천히 신뢰가 회복되면서 우리는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각 공유 기억과의 관계를 형성했던 감정과 경험의 복잡한 테피스트리를 탐구하는 더 깊은 영역, 상처와 그리움을 인정할 때마다 우리 연결의 실타래가 이전보다 더 강하고 회복력 있게 다시 엮어졌습니다. 그것은 불편함과 연약함의 순간들로 가득 찬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화해의 진정한 본질이 드러난 것은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이해를 향한 여정은 선형 경로가 아니라 좌절과 오회로로 표시되는 구불구불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각 단계를 진행할 때마다 목표는 더 달성 가능해 보였습니다. 회복된 관계에 대한 비전은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머나먼 꿈이지만 집이 서 있을 때의 실질적인 가능성은 재생과 변화의 상징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니와 저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때 우리를 갈라놓은 장벽에 대한 은유였던 개조는 이제 거울이 된 물리적 공간을 치유할 수 있는 잠재력을 나타냈습니다. 우리가 함께 탐색하고 있던 정서적 풍경, 개조된 집의 벽 안에서 보낸 조용한 순간, 나는 심오한 평화의 느낌을 발견했습니다. 오랫동안 나에게서 벗어나던 완전함의 느낌, 모든 복잡성과 도전이 나를 이끈 화해의 여정, 더 큰 이해와 수용의 장소로. 계절이 바뀌면서 과거의 메아리가 미래의 가능성과 공존할 수 있는 장소, 이제 슬픔과 환생을 통한 나의 고독한 여정에 대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변화하는 하늘을 배경으로 단호하게 서 있었습니다. 내 내면의 혼란이 물리적으로 표현된 개조 공사는 가족의 구조에 새로운 이야기를 엮었습니다. 회복력과 개인적인 진실 추구에 대해 이야기하는 레거시 이야기는 어머니와 나 사이에 뻗은 침묵 속에서 저류의 맥동을 불러일으키는 폭풍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가 공유한 해결되지 않은 긴장과 함께 한때 보호 장벽이 이제 억압적인 힘처럼 느껴졌던 침묵, 깨지기 쉬운 조각을 풀겠다고 위협하는 어렴풋한 존재, 그것이 마침내 꿰뚫었을 때 전화 통화를 구성했습니다. 겨울 추위의 날카로움으로 침묵, 망설임과 결의가 뒤섞인 어머니의 목소리, 내가 꼼꼼하게 세운 장벽을 뚫고 말을 해야 해. 옛 모습의 망령처럼 우리 사이를 가로지르는 무언의 무게가 휴전의 중립으로 마련한 만남이 우리를 자리에 앉게 했다. 서로 마주보고 있는 작은 별, 특징 없는 카페 바깥 세계는 펼쳐지는 드라마의 단순한 배경입니다. 우리의 디스코드 주변에서 잠정적이고 조심스럽게 춤을 추는 초기 교환들, 대화가 억눌린 감정의 수문을 깊게 함에 따라 각 단어를 측정한 각 멈춤이 의미 있게 밝아졌습니다. 크릭이 수년에 걸쳐 쌓인 불만과 오해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방언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관점을 공유했습니다. 그녀 자신의 투쟁과 상실의 그림자 속에서 내려진 결정의 무게로 채색된 이야기, 나는 버림받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녀를 고백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 대화의 테피스트리에 있는 연약한 실의 목소리, 나는 슬픔의 바다에 표류했고 절망 속에서 나는 내 길에 던져진 첫 번째 생명줄을 붙잡았다. 내 행동이 어떻게 내게 그림자를 들이올지 알 수 없었다. 나의 행복 추구는 그의 기억에 대한 배신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말은 내 내부 갈등을 비춰주는 거울이며 우리가 공유하는 여정의 복잡성을 조명하여 우리 관계를 정의한 고통과 사랑의 미묘한 그늘을 드러냅니다. 상실과 그리움이라는 공통점에 뿌리를 두고 과거의 상처로 뒤덮인 전장이 화해의 씨앗이 잠정적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곳으로 변모한 전쟁터에서 대화를 갈라놓았던 틈을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순간의 취약함 속에 공유된 우리 개인의 고통에 대한 연약한 연결의 끈. 카페의 주변 소음이 배경으로 사라지는 동안 침묵 속에서 오랫동안 골마있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잠정적인 발걸음. 우리의 대화는 고백과 용서의 섬세한 춤을 계속했습니다. 수년간의 무언의 분노와 오해로 인해 지평선에 모인 폭풍이 한때 위협했던 구름을 흩어버리고 더 맑은 하늘의 가능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불확실하지만 앞으로 나아갈 길은 이제 이해와 용서에 대한 상호 필요성을 공유했습니다. 용서, 한때 분열의 상징이었던 집은 이제 잠재적인 화해의 등불로 우뚝 섰습니다. 우리는 산산이 부서진 관계를 재건할 수 있는 토대였습니다. 그러나 회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치유의 여정은 이제 막 부드러운 황혼처럼 우리에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헤어질 때 이해를 향한 첫 번째 단계가 용감하게 취해졌다는 지식으로 무장하여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 사이의 공기는 잠정적인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새로운 장 화해의 길은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 가족 이야기의 테피스트리를 수선하는 공동의 노력으로 포장될 것이라는 이해, 한때 우리를 갈라놓았던 침묵은 이제 미래의 대화를 약속했습니다. 고통의 잠재력은 또한 치유와 갱신의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화해의 임시 단계로 표시되는 앞으로의 여정은 기억 상실의 복잡한 상호작용과 인간 예술의 광대한 영역을 연결하는 사랑의 지속적인 힘에 대한 증거로 크게 보였습니다. 며칠이 몇 주에 걸쳐 한때 불화의 잔재로 메아리 쳤던 집이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고독한 투쟁이 상징이 어머니와 두 사람 마음속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던 내부 혁신에 대한 은유로 변하자 물리적 혁신에 대한 잠정적인 화해에 대한 이야기가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흔적을 되살리고 다시 태어난 구조는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에 대한 증거로서 자랑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이해와 용서의 여정은 직선적이지도 장애물이 없지도 않았으며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망설임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상처와 치유 사이의 과거와 현재 사이의 춤이지만 대화를 할 때마다 공유된 기억은 우리가 공유한 역사의 깊이에서 발굴됩니다. 우리 관계의 구조는 우리가 발견한 이 새로 발견한 대화에서 연결의 실타래가 더 강해지고 더 탄력적으로 고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공감의 힘, 개인의 관점의 한계를 넘어 볼 수 있는 능력 취약한 어머니는 두려움과 후회의 깊이를 드러냈습니다. 슬픔과 위로를 찾는 여성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나 자신의 고통의 짐, 내 발걸음을 가리고 있던 버림받은 느낌, 그리고 이 계시를 통해 아버지의 유산과 함께 온 기대의 무게. 우리는 한때 극복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장벽을 허물고 잔해 아래 공유된 사랑과 상실의 기초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고통을 인정하는 것은 오해의 여지가 더 큰 분열의 원천이 아니라 우리가 이 복잡한 화해의 풍경을 헤쳐나가는 동안 우리를 갈라놓은 틈을 건너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집은 우리의 발전에 대한 침묵의 증인 역할을 했습니다. 진화하는 관계의 메아리를 흡수하는 벽, 한때 공허함을 느꼈고 따뜻함을 잃은 공간은 천천히 잠정적인 웃음소리로 채워지고 순간을 공유했습니다. 결국 재상상된 미래의 구성 요소 이해와 용서를 향한 여정은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한순간의 깨달음이지만 일련의 작은 점진적 단계를 통해 각각은 인간 정신의 회복력에 대한 증거입니다. 한때 과거의 폭풍으로 흐려졌던 지평선은 이제 더 밝은 미래에 대한 약속으로 빛났습니다. 우리 삶의 이 소란스러운 국면의 마지막 장으로서 상호 존중, 공감, 깨지지 않는 가족의 유대가 끝났습니다. 집은 과거에 대한 기념물이 아니라 우리가 찾은 복도와 방에서 미래를 위한 희망의 등대로서 서 있었습니다. 과거의 메아리뿐만 아니라 여정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한 약속은 과거가 우리를 형성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정의하지는 않으며 비록 어렵더라도 용서는 치유와 구원을 향한 길을 제공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새로운